반갑습니다. 여러분, 프로토 교수입니다. 스포츠 모든 경기를 매일 분석 및 조합 픽 공유 중에 있습니다. 영상에 공개되지 않는 정보들도 정보방에 입장하시면 확인하실 수 있으니 참여를 희망하시는 분들은 영상 하단 고정 링크를 통해서 아무 조건 없이 자유롭게 참여가 가능하니 많은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또한 가족방 참여 시 초보 베터 분들을 위한 소정의 베팅 지원금까지 제공 중입니다. 훌륭한 분석과 조합픽까지 매일 제공 중이니 서둘러 하단 고정 댓글 누르신 후 연결되는 페이지 한번 더 클릭하시고 채팅 걸어주시면 상세하게 안내 도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경기는 뉴욕 양키스 대 미네소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뉴욕 양키스 콜은 지난 시즌 리그 탈삼진 리더였을 뿐 아니라 15승과 3점 초반의 방어율을 기록했음에도 개인적으로서는 만족하지 못했었습니다. 우승을 노리는 양키스가 역대급 계약으로 영입한 특급 에이스계의 팀을 우승으로 이끌길 바랬지만 팀이 포스트 시즌을 넘지 못했었습니다. 그리고 나선 이번 시즌은 슈퍼 에이스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개막전 11개의 삼진을 잡아내며 승리했는데 개막 이후 3전 전승과 1.40의 방어율을 기록 중입니다. 100마일을 육박하는 포심의 구위는 대단했고 슬라이더와 커터, 커브 등 모든 구종이 안정적으로 제구되고 있습니다. 장타 허용이 적다는 점도 인상적입니다. 미네 상대로는 지난 시즌 1승 8.00의 방어율이었지만 커리어 내내 강했습니다. 미네소타 로페즈는 지난 시즌까지 마이애미에서 알칸타라의 뒤를 받쳐주는 2선발로 뛰었지만 미네소타로 이적해 에이스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팀 개막 등판을 책임지며 시즌 첫 승을 선사했고 그 후 두 경기에서는 내리 QS 플러스를 기록했었습니다. 시즌 초반이지만 리그에서 가장 많은 삼진을 잡아내는 선수 중 하나일 정도로 위력적인 공을 뿌리고 있고 브레이킹 볼 제구도 안정적입니다. 페즈가 미네소타로 이적한 이후 에이스 역할을 잘하는 건 사실이지만 이 경기는 상대를 잘못 만났습니다. 시즌 초반 최고의 폼을 자랑하면서 상대 타선을 압도하는 게릿 콜이 미네 타선을 경기 내내 힘으로 압도할 수 있습니다. 양키스 타선이 좋은 득점 지원을 해주는 최근입니다. 두 번째 경기는 토론토 대 템파베이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토론토 만호아는 지난 시즌 워낙 좋은 성적을 4개의 팀의 1선발 자리를 꿰쳤습니다. 베리오스의 부진과 류현진의 부상 이탈이 있는 팀에서 가우스먼과 상위 선발로 나서는 투수입니다. 그러나 이번 시즌 초반은 다소 기복이 있습니다. 캔자 상대 완벽투로 승리를 따내기도 했지만 3실점 이상을 2차례나 했습니다. 25세의 영건으로 빼어난 구위를 보유했지만 체인지업과 슬라이더 등 결정구로 사용하는 브레이킹 볼 제구가 흔들리고 있습니다. 그래도 템파 상대로는 커리어 4승 2패 1.43의 방어율로 강했습니다. 맥클라나하는 13연승을 달린 템파의 에이스로서 팀의 고공질주를 이끌고 있습니다. 지난 시즌 후반기에 다소 주춤하며 사이영 위너가 되진 못했지만 휴스턴의 발데즈와 더불어 L 최고의 좌완이었습니다. 그리고 이번 시즌에도 등판한 3경기를 모두 승리했고 최다 실점이 2점에 불과합니다. 커브 컨트롤 기복으로 볼넷 허용이 있긴 하지만 고비를 9위로 넘기고 있습니다. 토론토 상대로는 지난 시즌 2승 1패 2.65의 방어율이었습니다. 시즌 초반만 두고 보면 팀 성적에서도 선발에서도 템파가 낮습니다. 맥클라나하는 팀의 에이스답게 3연승과 더불어 한 점대의 방어율을 기록 중입니다. 그러나 템파는 이번 원정에서 타선이 사그라들었습니다. 천적 만호아 상대로 경기를 풀어가기 어려울 것입니다. 장타가 살아난 토론토인데 맥클라나한의 속구도 공략할 타자들이 있기에 3연승을 노릴만 합니다. 세 번째 경기는 마이애미 대 애리조나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마이애미 알칸타라는 직전 필라 원정 경기에서 커리어 최악의 피칭을 했습니다. 지난 시즌 사이영 수상자로 미네소타 전에서 완봉승을 따내며 시즌 출발도 좋았기에 아쉬웠던 결과였습니다. 그러나 한 경기 부진으로 알칸타라를 편화할 수는 없습니다. 100마일의 구종을 2가지나 던질 뿐 아니라 90마일을 넘나드는 고속 체인지업까지 위력적인 공을 두루 갖춘 선수입니다. 애리조나 상대로도 최근 2경기 연속 QS를 기록했습니다. 애리조나 갈레는 개막 이후 2경기에서 다저스와 샌디 등 우승 후보 팀들을 원정 경기에서 만나 고전했었습니다. 그러나 또 다른 우승 후보인 미러키 상대로 7이닝 3피안타 11삼진의 완벽투로 승리를 따냈습니다. 20대 중후반 피처 가운데 가장 컨트롤에 강점이 있다는 평가를 듣는 선수인데 특유의 완벽한 컨트롤이 나왔습니다. 마이애미 상대로는 최근 등판에서 QS 동반 승리가 있었습니다. 네 번째 경기는 세인트루이스 대 피츠버그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세인트루이스 미콜라스는 팀이 개막전 선발로 내세우는 등 상위 선발 역할 해주길 기대한 피처입니다. 빅리그로 리턴한 뒤 탄탄한 컨트롤을 앞세워 팀의 로테이션 한 자리를 잘 지켜냈고
웨일라이트가 부상으로 빠졌기에 당연한 수순이었죠. 그러나 상대 에이스와 연달아 만나며 고전 중입니다. 타선의 지원이 없었다면 1패가 아닌 3패도 가능했는데 3경기 연속으로 5실점 이상하면서 부진했습니다. 피츠 상대로는 지난 시즌 1승 1패 3.10의 방어율이었습니다. 피츠버스 켈러는 개막전에서 신시내티를 만나 다소 고전했지만 그 이후 2경기에서는 연속으로 QS를 기록하면서 1승을 따냈습니다. 지난 시즌까지 미완의 대기라는 평의 팀의 기대에 100% 부응하지 못했는데 확실히 나아진 시즌 초반을 보내고 있습니다. 95마일 이상으로 구속에 올라가면 제구가 급격히 흔들리는 경우도 있었는데 그런 점이 사라졌고 구속 상승에도 패스트볼이 잘 들어가고 있습니다. 세인트 상대로는 지난 시즌 1패 3.38의 방어율이었습니다. 시즌 초반 선발 비교에서는 켈러가 낫습니다. 그러나 같은 디비전 팀으로서 세인트는 켈러를 잘 아는 타자들이 라인업에 즐겨합니다. 아레나도와 칼슨, 골드슈미트 등이 켈러의 실투를 놓치지 않고 공략할 수 있습니다. 니콜라스가 불안한 초반을 보내지만 피츠버그 타선 상대로는 강했다는 점도 승부를 가를 요인입니다. 5번째 경기는 멤피스 대 레이커스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멤피스는 세크라멘토에 추격을 뿌리치고 서부 2위를 차지했습니다. 모란트가 총기 이슈로 팀과 리그의 징계 속에 빠진 기간이 있었고 주전 센터인 아담스의 장기간 이탈 등 악재가 끊이지 않았지만 강팀답게 성적을 유지했습니다. 리그의 새로운 악동으로 자리매김한 딜론 브룩스와 더불어 데스먼드 베인 등 스윙맨들이 안정적인 공수 밸런스로 주전 구간을 지탱한 것도 인상적이었습니다. 레이커스는 플레이인 토너먼트에서 미네소타를 잡고 7번 시드로 올라왔습니다. 종료 직전 앤서니 데이비스가 콜리에게 최악의 3점 파울을 저지르며 경기가 연장으로 넘어갔는데 마무리가 좋았습니다. 발 부상 이슈로 많은 경기를 빠지고 돌아온 르브론이 40을 바라보는 나이에도 최고의 활약을 하고 있고 러셀과 리브스, 슈로더로 이어지는 백코트도 안정적입니다. 아담스와 클라크 등 빅맨들의 결장이 있는 멤피스기에 데이비스를 막을 선수가 자렌 잭슨 주니어뿐인 건 아쉽습니다. 그러나 백코트 수비력이 약한 레이커스로서도 자 모란트의 폭발적인 운동 능력을 앞세운 돌파를 막아낼 수 없죠. 르브론의 심기를 경기 내내 흔들 브룩스의 더티와 허슬 중간의 수비도 있을 멤피스가 시리즈 첫 경기를 가져갈 것으로 예상됩니다. 여섯 번째 경기는 미러키 대 마이애미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미러키는 MVP 컨텐더인 쿤보를 비롯해 올해의 식스맨을 노리는 바비 포르티스가 주전과 벤치 구간을 시즌 내내 잘 이끌었고 주전 센터인 로페즈는 올해의 수비수 수상이 유력합니다. 미들턴이 건강하게 돌아와 시즌을 보냈기에 할러데이와 함께 나설 스윙맨 전력도 리그 최고 수준입니다. 마이애미는 플레이인 토너먼트에서 애틀랜타에 패하며 플레이오프 탈락 가능성이 있었지만 시카고를 잡고 미러키와 만나게 됐습니다. 지난 시즌 한 번 시드였던 팀이었는데 이번 시즌은 8번 시드가 됐습니다. 그래도 버틀러가 중요한 경기에서 클러치를 지배하며 에이스의 위험을 보여줬고 스트러스와 히로 등 백코트의 활약도 있었습니다. 물론 마이애미는 스포엘스트라의 뛰어난 쿤보 대처 능력으로 미러키 상대로 약하지 않았던 팀입니다. 그러나 버틀러가 4번으로 플레이하는 시간이 많기에 경기 내내 상대에게 제공권이 밀릴 수 있습니다. 로페즈와 쿤보 외에도 포르티스와 크라우더 등이 적극적으로 리바운드 가담에 나서며 제공권 우위를 가져갈 것이고 쿤보가 버틀러의 작은 키를 공략할 미러키가 홈에서 첫 경기를 가져갈 것으로 예상됩니다. 7번째 경기는 피닉스 대 클리퍼스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피닉스는 건강한 듀란트와 데빈 부커 등 평균 30점 이상이 가능한 2명의 슈퍼스타가 있고 에이튼의 골 및 존재감도 작지 않습니다. 벤치가 약하긴 하지만 플레이오프에서는 주전이 30분대 후반에서 40분대 초반을 소화할 정도로 주전 비중이 높다는 점도 있습니다. 클리퍼스는 1라운드에서 쉽지 않은 팀을 만났습니다. 1위인 덴버를 비롯해 탑3 시드 팀보다도 우승 가능성이 높은 팀이 피닉스기에 험난한 1라운드가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래도 웨스트브룩 가세 이후 보렌들러 문제를 해결한 데다 모리스를 로테이션에서 제외하며 경기력이 나아졌습니다. 폴 조지의 공백은 아쉽지만 레너드가 건재하고 파일과 에릭 고든 등 베테랑들이 그 자리를 대신할 것입니다. 피닉스의 홈이고 듀란트와 부커가 동시에 나서는 피닉스 주전 구간의 화력이 대단한 건 사실입니다. 그러나 클리퍼스는 레너드가 듀란트의 매치업으로 나서 수비로 상대 에이스를 괴롭힐 수 있습니다. 또 발이 느려진 크리스 폴 상대로 웨스트브룩이 빠른 템포로 경기를 푸시하며 상대를 공략할 것입니다. 벤치의 안정적인 지원도 있을 클리퍼스의 1차전 승리도 기대할 만합니다. 마지막 8번째 경기는 덴버 대 미네소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덴버는 무엇보다 2옵션인 자말 머레이가 시즌 막판 야투감을 끌어올리며
컨디션을 회복했기에 서부 플레이오프에서 기대감을 주게 했습니다. 미네소타는 맥다니엘스와 리드 등 핵심 프론트코트에 이탈이 있긴 하지만 주전 구간은 확실히 경쟁력이 있습니다. 미네소타는 고베어와 타운스 등 올스타 투빅을 앞세워 요키치가 버티는 덴버 상대로 골밑 싸움을 이어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에드워즈와 콜리, 앤더슨 등 미네소타는 주전 선수들을 제외하면 10분 이상 내보낼 선수가 없죠. 브루스 브라운과 레지 잭슨 등 큰 경기 경험이 있는 벤치 베테랑이 주전의 휴식 시간을 보장해줄 것이고 머레이와 포터 주니어가 요키치를 지원할 덴버가 우세합니다. 금일 경기들은 이렇게 알아보았습니다. 좀 더 다양하고 많은 정보를 원하시는 분들은 영상 하단 댓글에 링크 클릭 후 문의하시면 아무런 조건 없이 정보방 입장 가능하니 입장하셔서 정보 받아보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영상에서 리뷰하지 않은 디테일한 정보와 조합픽은 매일 교수 정보방에서 공유하고 있으니 꼭 참여해보시길 권장드리며 이번 영상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며 늘 여러분들의 건승을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